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번 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치러집니다. 어제까지 이틀이 진행이 됐죠. 국감 초반 가장 큰 쟁점은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국방위와 외통위, 농해수위, 또 법사위까지 여러 상임위에서 이 숨진 공무원 친형의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한 군과 해양경찰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재개될 국감에서도 이 사건은 여러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였던 두 사람도 있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입니다. 추 장관은 아시다시피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를 하긴 했지만 야당은 국방위, 법사위 등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각각 육군과 또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국 여행길에 오르면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예상됐던 강경화 장관은 곧바로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논란은 가라앉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저는 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그 추미애 장관님보다는 훨씬 저는 낫다 이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오래전에 계획됐으면 이미 오래전에 이 상황이 이러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 예, 제가 이거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줄 사람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헌법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정감사 이 고유의 제 기능을 고려하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틀간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다른 상임위들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국감에서 야당은 왜 비판만, 또 왜 잘못한 점만 지적하는 걸까 하실 텐데, 공정위에 대한 정무위 국감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국감에 나오면 야당이 맨날 혼내는 줄만 아시지요? 큰일 하셨고요.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공정위가 큰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뭘 말하는 것이냐고 하면요.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해 자사 제품과 콘텐츠를 이 검색 결과 위쪽에 노출되게끔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걸 칭찬을 한 겁니다. 야당이 이렇게 칭찬한 배경, 다른 의도도 사실 좀 엿보이는데요. 공정위가 쇼핑과 동영상의 알고리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AI의 알고리즘은 다른 분야에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상식선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고리즘에 대한 조정 변경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뉴스의 조작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좀 정확하게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물린 건 알고리즘을 조정 변경한 것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네이버 자사를 우대한 것이 문제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네이버 측은 이 공정위의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쇼핑 검색 랭킹을 조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작하지 않았는데 네. 조작으로 그럼 공정에 뒤집어 씌운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쇼핑 검색 품질을 좋게 하고 쇼핑 검색에 다양한 쇼핑몰이 나오게끔 수시로 저희는 쇼핑 검색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조작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날은 여야 할 것 없이 헌재가 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는 입장이죠.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지금 헌재의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빨리 헌재가 여야 대립을 좀 매듭지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렇게 헌재 위헌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여당이 민주당이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제일 야당의 대표가 그 정도 말했으면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그 신뢰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될 일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가지고 출판한다는 거, 그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식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건 법을 도구로 활용을 한 것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요,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법을 따르지 않는 야당이 더 문제다. 자,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법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방해하는 걸 도구지? 아니 그만두세요. 아니 자, 박범계 의원, 법이 밥이지 않느냐, 뭐 아다르고 어다를 뭐 그런 차이인데요. 자, 심각한 상황에 웬 아재 개그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법학을 전공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얘기를 들으면 이 법이 또 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무슨 말이냐고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 상임위원장 될 때 유선호 의원하고 같은 시기에 상임위원장을 했는데 유선호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농식품위원회를 했어요. 그 이유를 그 학교가 이 법대생과 밥대생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대생은 법사위원장을 하고 밥대생은 농식품위원장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밥대생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왜 이낙연 대표만 웃는 것 같죠? 자, 이틀 전 과기정통부에 대한 과방위 국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혈세 낭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한다거나 공공 와이파이 사용량이 적다는 등의 객관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표현이 다소 부적절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참 사진을 차르니까 뭐 또라이는 상당히 어떤 나는 일본 말인 줄 알았더니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더라고요. 어떤 똘짓 이런 개념이 아닌가. 네, 앞서 보셨지만 오늘 한글날입니다. 자, 그런데 순우리말이 곧 좋은 말은 아니죠. 순우리말이라도 속된 표현은 가려가며 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이 박성중 의원이 사용한 이 두 단어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